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과정은 웹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이제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웹 디자이너 과정이 아니라 웹 퍼블리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있고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 있는데,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의 차이가 뭐냐? 일단 웹의 직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직군. 자, 웹에는 여러 가지 직군이 있어요. PM이라 해서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웹 디자이너가 있고, 웹 퍼블리셔가 있고, 웹 개발자가 있는데, 개발자 종류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서버 개발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개발자는 웹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 개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여튼간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개발과 기획이 아니라 우리는 요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디자이너가 뭐고 웹 퍼블리셔가 도대체 뭐냐? 얘는 쉽게 말하면 웹 디자이너는 UI UX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UI UX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색상, 글꼴,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인 디자인을 작업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 일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피그마 정도가 있다. 아니다. 어도비 XD도 있네요. 어도비 XD, 그 다음에 피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요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XD는 다 이제 어도비 건데, 원래 피그마는 단독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피그마가 이 웹 디자이너 툴로 요 어도비 XD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추세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어도비에서 어떻게 했냐면 긴급하게 얘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도 어도비 샀게 됐어요. 그러면 어도비 거는 여러분들이 월마다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어도비 XD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 피그마는 어떻게 되냐? 얘는 무료입니다. 어도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무료로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강세고, 얘는 플러그인도 많고 엄청나게 인터넷만 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포토샵이랑 피그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웹 디자인이나 UI UX 디자인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는 일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목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웹 디자이너가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와이어프레임과 목업이라는 건 뭐냐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내가 어떤 식의 내용을 집어넣을 거고, 웹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런 것도 이런 정적인 화면, 여러분들이 이건 실제 움직이는 거지만 웹 디자이너들은 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런 화면을 딱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런 화면, 요런 식의 화면을 구현하는 사람이고, 이걸 이렇게 웹 디자이너가 실제로 넘겨줍니다. 이런 와이어프레임 작업한 거를 색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배치한 걸 가지고, 이걸 구성 요소 배치한 걸 가지고 이제 웹 퍼블리셔한테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얘는 웹사이트를 이제 웹 디자이너가 넘겨준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코딩을 하는 사람이다. 코딩.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퍼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퍼블리싱. 그래서 웹 퍼블리셔라고 하는 거예요. 퍼블리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웹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화면을 실제 웹사이트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웹 퍼블리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웹 퍼블리셔라는 말은 참고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웹 퍼블리셔를 다 웹 디자이너 안에 포함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군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 내 업무만 하길 원하잖아요. 내 역할이 있으면 내 개발자면 개발에 관련된 업무, 디자이너면 디자이너에 관련된 업무, 뭐 판매면 판매에 관련된 업무, 그것만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를 아예 분리를 시켜놨어요. 2000년대 후반인가? 2010년대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웹 쪽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이 웹 퍼블리셔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분리를 시켜놨고, 여러분들 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면 웹 퍼블리셔라는 명칭으로 회사에서 구인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웹 퍼블리셔 과정을 현재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저는 웹 디자이너로 가려고 이 수업 들었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회사는 디자이너가 HTML, CSS 코딩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가 HTML, CSS를 듣는다 해가지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웹 디자이너는 디자인할 일도 굉장히 많아 죽겠는데 HTML, CSS 코딩도 한다?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분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인원이 적은 회사는 간혹가나 디자이너, 웹 디자인 플러스 웹 퍼블리싱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은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퍼블이라고 하거든요. 디자인 플러스 퍼블이라 해가지고 디퍼블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자, 디자인도 해야 되고 퍼블리싱도 하는데 연봉은 똑같아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가 좀 더 줄 테니까 너 해라. 간혹 이제 웹 디자이너한테 회사가, 야, 내가 너 교육비 지원해 줄 테니까 HTML, CSS 코딩 좀 배워라. 회사 뭐 웹사이트를 구축하든지 그러게 하려고. 네, 굉장히 힘들어져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이 디퍼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는 취업을 할 때 내가 진짜 웹 디자이너로 갈 거면 웹 디자이너로 가는 게 맞고, 웹 퍼블리셔로 갈 거다면 웹 퍼블리셔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 수업은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 그러면 강사님, 저는 무조건 웹 디자이너로 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관없어요, 가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보통 웹 디자이너 시장이라 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깔려 있냐면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보통 웹 디자이너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는 디자인 전공이 아니에요. 디자인을 생판 달아본 경험도 없어요. 나는 비전공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한 달, 두 달 디자인에 관련된 수업을 받았어요. 자, 디자인 전공한 학생들은 디자인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못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를 대충 했어도 4년이란 짬밥, 2년이란 짬밥 무시할 수 있을까요? 짬밥이라 해서 좀 죄송한데, 그 경력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로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웹 디자이너로는. 그러니까 짧게 배워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취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웹 디자이너의 지금 연봉이 굉장히 짭니다. 처음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연봉이 올랐고 물가 상승이 됐다 하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연봉은 안 오른다고. 실제로 그래요. 아직도 웹 디자이너 초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00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기준입니다. 그러면 서울 기준을 2,200 받았을 때 그것도 올라서 지금 2,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2,200 여러분들 뭐 세전 해가지고 떼면 얼마 받겠어요? 거의 160, 170 받습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서울 못 살아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 하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출퇴근한다 하면 간신히 버티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퍼블리셔는 얼마를 받냐? 웹 퍼블리셔는 최소 2,400입니다. 지금 2,400에서 2,500, 600,
2400과 2800선까지 초봉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면접을 볼 때 뭐라고 물으면 나중에 이제 좀 후반부에 뭐 물어보냐면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연봉 얼마 받을래 하면 그냥 내 능력에 맞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2500, 2600 보통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건 서울 기준이요. 왜냐면 요 IT 직구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직 사이트 웹 퍼블리셔 검색해 보면 서울이 7만 건이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많아도 2,000건, 3,000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의 간단한 차이를 알려드렸고, 어쨌든 웹 퍼블리셔 여기 추가로 한다면 이제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근성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는데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표준이라 하면 뭐냐면 이제 웹 표준과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건 결국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 표준,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이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보통 걔를 이제 기초 베이스로 삼고 이제 왜냐면 크롬에서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롬으로 기반을 잡아요.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네이버 웨일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엣지, 다양하죠, 그죠? 걔네들을 모든 웹사이트에 다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롬에선 돌아가는데 마이크로 엣지에선 내 디자인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웹 표준과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도 다양하죠. 사파리,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또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인터넷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사파리에서는 돌아가는데 삼성 인터넷에는 안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웹사이트에 동일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웹 표준과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면접 질문 중에서도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웹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적으나 그리고 나이가 많건, 그 다음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웹을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웹을 사용하는데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인입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맞게 웹 접근성, 즉 시각장애인에 맞는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각장애인으로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특정 이미지나 어떤 텍스트나 그런 것들을 읽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하나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면 네이버에서 이건 운영을 하는 건데, 네이버 웹 접근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웹 접근성.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저시력 장애인, 전맹 시각 장애, 뭐 시각 장애는 굉장히 많죠. 손운동 장애, 중증 장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웹을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웹 접근성을 말하는 건데, 그냥 이제 저시력 장애만 그냥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저시력 장애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잠깐만 다시 선택. 그럼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흑백으로 본다거나, 흑백 반전을 이용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전맹 시각장애는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맹 시각장애 체험을 위해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는 거죠. 화면 끄기 자, 공문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양띠, 이런 식으로 말띠, 마우스만 갖다 대면 텍스트를 읽어주는, 이게 바로 웹 접근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의외로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웹 접근성을 이제 마크를 달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막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웹 접근성을 통과를 해야지만 그 인증 마크가 달려야지 내가 그 웹사이트를 실제로 운영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요게 바로 이제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은 이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 1, 2에서는 HTML, CSS를 열심히 배울 겁니다. 열심히 배울 거고, 웹 3에 가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이따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를 이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HTML, CSS만으로는 동적인 웹사이트를 못 만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그 동적인 거를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요즘은 취업할 때 이걸 모르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